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자, 다항식이면 먼저 항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그럼 항은 무엇이냐? 항은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을 항이라고 합니다. 문자 또는 수 또는 문자로 이루어진 식을 항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2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7이라고 있으면 수 또는 문자로 곱으로 이루어진 식, 수라는 이 문자 x의 곱인 2x제곱 그리고 6x 숫자인 6과 문자인 x로 이루어진 이런 6x, 그 다음에 숫자로만 이루어진 마이너스 7, 얘네들을 각각 하나의 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식은 전체적으로 3개의 항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상수항은 무엇이냐? 어떤 문자를 포함하지 않고 숫자로만 이루어진 항을 상수항이라고 합니다. 항상 수로만 이루어진 항이다 라고 해서 상수항인데, 2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7에서는 7이라는 마이너스 7이라는 이 항만 상수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수라는 게 존재하게 되는데, 그러면 개수는 무엇이냐? 항에서 특정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개수라고 합니다. 특정 문자 2x제곱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개수라 하면 특정 문자 x제곱을 제외한 2라는 숫자, 이 숫자가 개수가 되겠고, 6x라고 하면 x 특정한 문자를 제외한 6이라는 숫자가 개수가 되겠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문자 앞에 있는 숫자를 개수라고 하면 편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항식은 무엇이고 단항식은 무엇이냐? 단항식, 한자로 헛단자를 사용해서 항이 단 하나만 있는 식을 단항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항식은 뭐냐? 한자로 많을 다자를 사용해서 항이 많은 식을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항식은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을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사용했던 2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7에서는 항이 하나, 둘, 세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식은 다항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수는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차수는 항에서 특정 문자가 얼마나 많이 곱해져 있느냐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항의 차수가 있고 다항식의 차수가 있는데, 항의 차수는 항에서 특정 문자가 곱해진 개수. 자, 그러면 얘네에서는 2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7에서는 2x제곱 문자가 x 곱하기 x 두 번이 곱해졌기 때문에 이 항의 차수는 2차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6x에서는 x 미지수가 한 번만 곱해졌기 때문에 1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7은 몇 차냐? 마이너스 7은 문자가 없기 때문에 차수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했듯이 마이너스 7은 상수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항의 차수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러면 다항식의 차수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2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7이라는 이 다항식은 그럼 과연 몇 차식이냐? 그 식에서 최고차의 차수를 따라가게 됩니다. 이 다항식에서는 최고차가 2차이기 때문에 이 다항식의 차수는 2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동류항. 동류항은 뭐냐? 동, 같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종류가, 어떤 종류가 같냐? 특정 문자에 대한 차수가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합니다. 특정 문자에 대한 차수가 같다는 것이 무엇이냐? 2x제곱과 플러스 3x제곱. 자, 우리는 x제곱, x제곱 서로 같기 때문에 이 항, 특정한 문자가 서로 같아서 얘네 둘을 동류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류항은 중학교 때 배웠듯이 서로 동류항끼리는 계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얘네를 계산해서 이렇게 5x제곱 계산을 해서 하나로 합쳐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 이상의 문자를 포함하는 다항식에서 기준이 되는 문자에 따라서 그 다항식은 차수, 개수, 상수항, 그 다음에 동류항이 달라지게 되는데, 자, 어떻게 표현하느냐? 무엇 무엇에 대하여 또는 무엇 무엇에 대한 이라는 표현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x에 대하여 또는 다른 문자 a에 대한, 이런 문자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하는 문자가 기준이 되고, x에 대하여면 x가 기준이 되고 a에 대한이면 a가 기준이 되고, 이렇게 기준이 되고 이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는 모두 개수 또는 상수항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제를 하나 볼 텐데, 5x 세제곱 플러스 4y 4제곱 마이너스 2x제곱 y 세제곱 플러스 xy 세제곱 마이너스 7이라는 이런 다항식에서는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자,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xy 세제곱에서 첫 번째 xy 세제곱에서 이 단항식은 x의 개수는 x의 개수가 y 세제곱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식은 x에 대한 식으로 하면 x의 3차식, 그 다음에 얘는 상수항이 되겠고, x가 x제곱이니까 얘네는 2차식,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한 번 곱해져 있기 때문에 1차항, 얘는 아무런 문자가 없는 상수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 x에 대한 3차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y에 대해서는 어떻냐? y에 대해서는 y라는 특정 문자가 없기 때문에 얘는 상수가 되겠고, y가 4번 곱해져 있는 4y 4제곱은 4차, 마이너스 2x제곱 y 세제곱은 y가 3번 곱해져 있기 때문에 3차, 그 다음에 xy 세제곱도 역시 마찬가지로 y가 3번 곱해져 있기 때문에 3차, 마이너스 7은 아무런 특정 문자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상수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위의 식은 y에 대해서는 y에 대하여 최고차가 몇 차냐? 상수 4차, 3차, 3차 상수이기 때문에 y에 대하여 4차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위의 식은 x, y에 대해서 두 문자에 대해서는 어떤 식이냐? 자, 문자, 모든 문자들 x, y 모든 문자에 대해서는 x가 3번 곱해져 있기 때문에 3차, 그 다음에 y가 4번 곱해져 있기 때문에 4차,
x가 2개, y가 3개 곱해져 있기 때문에 5차. xy 세제곱은 x가 1번, y가 3번이기 때문에 총 4번. 그래서 4차. 그리고 마이너스 7은 여전히 아무런 특정 문자가 없기 때문에 상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식은 xy에 대해서 몇 차식이냐? 이 식은 5차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의 상수항은 마이너스 7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에서 다시 돌아가면 x에 대한 3차식 상수는 누구냐? 전체다. 상수가 될 수 있는 전체다. 4y 4제곱 마이너스 7 전체가 상수항이 되겠고, 세 번째에서 y에 대해서 식을 나타냈을 때는 누가 상수냐? 파란색의 글자를 보면 상수를 나타내는 거는 5x 세제곱 마이너스 7이 상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y 세제곱에 대한 동류항은 누구냐? y 세제곱에 대한 동류항은 y 세제곱을 특정 문자로 가지고 있는 어떤 항들이냐? x 세제곱, y 4제곱, y 세제곱 이 항과 xy 세제곱 이 항, 서로 둘이 바로 동류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y 세제곱의 동류항은 마이너스 2x제곱 y 세제곱과 xy 세제곱 두 항이 서로 동류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항식의 정리. 그러면 다항식은 어떻게 간단하게 또는 어떻게 알아보기 쉽도록 나타낼 수가 있느냐? 그것을 다항식의 정리라고 하는데, 다항식은 동류항끼리 모아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느냐?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방법. 또 하나는 오름차순으로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내림차수는 뭐고 오름차수는 뭐냐? 내림차수는 한 문자에 대해서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낮은 항으로 순서대로 나타내는 것을 내림차순이라고 합니다. 높은 항, 고차의 항부터 낮은 항, 저차의 항까지 또는 상수항까지. 그럼 오름차수는 상수항에서부터 또는 저차의 항에서부터 고차의 항까지 거꾸로 나타내는 것을 다항식의 정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항식은 내림차순으로 사용하든지 오름차순을 사용하는데, 우리는 보통 내림차순으로 사용하는 것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내림차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예제를 통해서 다항식의 정리를 한번 해볼 텐데, 내림차순의 정리와 오름차순으로 정리 두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자, 내림차순으로 정리는 누구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하느냐?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보면 2x, 얘는 x에 대한 1차가 되겠고, 7xy, x가 하나만 곱해져 있기 때문에 1차. 그 다음에 3x제곱은 x제곱 2차, 2x제곱 y는 x에 대해서 2차, 마이너스 y제곱은 x가 없기 때문에 상수, 그 다음에 마이너스 y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수, 그 다음에 9는 숫자만 있는 상수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내림차순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가장 고차가 2차식이기 때문에 2차식 3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yx제곱 일부러 x제곱에다 x에 대한 내림차순이기 때문에 y를 앞으로 보냈습니다. 왜? y는 개수와 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하기 1차 누가 있느냐? 2x 마이너스 7 yx 이 항도 역시 마찬가지로 y가 개수에 속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항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9 이렇게 나타내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공통인 부분이 있으면 하나의 문자로 묶어서 나타내 볼 수 있어서 다시 나타내어 보면 3 플러스 2y x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7y x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9 이런 식으로 내림차순으로 x에 대한 내림차순 2차항의 개수 1차식의 개수 그 다음에 전체 상수항 이런 식으로 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한번 연습을 해볼 텐데 오름차순은 y에 대한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y에 대한 오름차순이면 자 2x는 y에 대한 문자가 없기 때문에 상수 마이너스 7xy는 1차 3x제곱은 상수 2x제곱 y는 y에 대해서 y의 차수는 1차이기 때문에 1차 그 다음에 마이너스 y제곱은 2차 1차 9는 상수 이렇게 나타내어 볼 수가 있습니다. y에 대해서 오름차순으로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면 오름차순이니까 상수항부터 시작해서 2x 다음에 플러스 3x제곱 그리고 플러스 9 그 다음에 다음 1차 항들을 찾아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7xy 그리고 1차 플러스 2x제곱 y 그리고 1차 마이너스 4y 자 이렇게 묶이고 그 다음에 가장 고차인 2차항 마이너스 y 제곱 이렇게 써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더 간단하게 똑같은 거 묶어서 나타내어 보면 자 오름차순이니까 상수항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름차순으로 나타내 보는 게 조금 더 모양이 괜찮아 보이니까 9 플러스 2x 플러스 3x 제곱 그리고 1차는 y로 다 묶어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x 플러스 2x 제곱 y 마이너스 y 제곱 이런 식으로 오름차순으로 나타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나타낼 때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저는 두 가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표시를 하지 않았지만 나타낼 때 사용한 값에는 지워가면서 사용을 하면 조금 더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제일 먼저 괄호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순으로 풀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또는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하게 되는데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내림차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간단하게 한 후에 각 항의
동류항끼리 모아서 간단히 정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다항식의 덧셈에 대한 성질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세 다항식 A, B, C에 대해서 어떤 성질이 있느냐. 먼저 이 내용은 중학교 때도 나왔던 내용인데, 자, 다시 한번 생각하는 김에 해보면 덧셈에 대해서는 다항식은 교환법칙이 성립됩니다. 교환법칙이란 무엇이냐? A 더하기 B인 식은 B 더하기 A 했을 때 값이 서로 같다라는 것입니다. A와 B의 자리가 서로 바뀌어도 역시 값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는 무조건 덧셈에 대한 성질입니다. 뺄셈이 아니고 덧셈에서만 가능한 성질입니다. 자, 그러면 결합법칙은 무엇이냐? 결합법칙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었을 때 A, B를 먼저 더하고 C를 더하는 것이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었을 때 B 더하기 C를 먼저 한 후에 A를 더한 값이나 서로 값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결합법칙입니다. 앞에 두 개를 먼저 결합을 하든 뒤에 두 개를 먼저 결합을 하든 결합하는 순서에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결합법칙입니다. 그런데 간혹 괄호가 없이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런 식으로 그냥 괄호 없이 나타내기도 합니다. 왜? 덧셈에서는 굳이 괄호가 굳이 없어도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을 해 나가는 게 공식이기 때문에 굳이 괄호가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문제를 통해서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두 다항식 A는 2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2y제곱과 B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에 대하여 a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b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무엇을 해 봐야 되느냐? 자, 얘네 둘을 바로 이 식에 대입해서 간단하게 해볼 수도 있겠지만 이 식이 조금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지금은 이렇게 간단해서 대입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조금 더 복잡하다라면 먼저 이런 식을 간단히 나타낸 후에 A, B의 값을 대입하는 게 더 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A-2 A-B를 간단히 해보면 먼저 괄호를 풀면 A 마이너스 2A 그리고 플러스 2B 그래서 동류항 A와 마이너스 2A를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B 이렇게 간단하게 한 후에 두 번째 A의 값, B의 값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의 값 2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2y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 B의 값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 자, 얘네를 풀어보면 먼저 괄호를 먼저 풀어보면 마이너스를 다 분배해 주게 되면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2y제곱 그 다음에 뒤에 항에서는 2를 분배해 주면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y 플러스 2y제곱 이렇게 다 분배를 해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같은 동류항끼리 자, 먼저 x제곱 x제곱 x제곱
x제곱끼리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4x제곱. 자, 다음에 또 다른 동유항 마이너스 xy랑 4xy, 이 두 항을 서로 계산해 보면 플러스 3xy. 다음에 마지막 남은 2y제곱과 2y제곱, 이 두 항을 서로 계산해 보면 플러스 4y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똑같은 답은 누가 되느냐? 정답은 2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이번에는 두 다항식 xy에 대해서 2x 더하기 y에 대한 식, x-2y에 대한 식, 이렇게 두 다항식이 나와 있고 x 플러스 y를 계산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는 제일 먼저 알아볼 것은 이 두 다항식에서 x, y, x, y, 얘네 둘을 바로 연립했을 때 과연 이 식이 바로 나올 수 있느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식이 바로 나올 수 있다라면 이 식을 더하거나 빼서 바로 찾을 수가 있겠지만, 자, 지금과 같은 문제는 바로 더하거나 뺀다고 해서 x 플러스 y 딱 떨어지는 값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 이 식은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x 플러스 y의 값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x, x, y, y, 이 두 문자가 있을 때 이 두 문자를 위의 식이든 아래 식이든 어떤 수를 곱하여서 한 문자를 없애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자, 저는 위의 식에다가 곱하기 2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4x 마이너스 플러스 2y는 8x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2, 이렇게 하고 아래식 x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한 후에 한 문자가 없어지도록 가감법을 해볼 건데, 자, 저는 위의 식에다가 곱하기 2를 했지만 그것은 학생들이 나중에 풀 때는 편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아래식에다가 2를 곱한다든지 위의식에다가 곱하기 2를 한다든지, 그것은 학생들이 풀기에 조금 더 편한 방법을 사용해서, 저 같은 경우는 YY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면 서로 더했을 때 상쇄하기가 더 쉽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 거에다가 곱하기 2를 했는데, 학생들이 편한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가감법을 한번 해보면, 자, 두 식을 더해보면 4x 더하기 x, 4x 더하기 x는 5x 플러스 2y 마이너스 2y는 서로 없어지니까 0 해서 5x는 8x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은 5x제곱, 그 다음에 10x 더하기 5x는 플러스 10x, 15x,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5. 그러면 5x가 이런 값이니까 양변을 5로 한번 나누어 보면 x는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x의 값을 찾게 되었고, 자, 그러면 두 번째 y의 값을 찾아야 할 텐데, 그럼 y의 값은 어떻게 찾느냐? 자, 이번에는 위의 식이든 아래의 식이든 한 식에다가 x의 값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y라는 값이 그대로 나와 있는 위의 식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보면 이 x 대신에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더하기 y는 4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 자, 그 후에 이제 괄호를 한번 풀어주게 되면 2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2 플러스 y는 4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 그 후에 자, y를 제외한 나머지 항들을 다 이항해주면 y는 4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 원래 있던 항들과 2x제곱은 이항돼서 마이너스 2x제곱, 그리고 플러스 6x는 이항해서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는 이항하게 되면 플러스 2. 자, 그러면 y를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 4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해서 2x제곱, 그리고 5x 마이너스 6x 계산하면 동류항 계산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과 2 상수항을 계산해보면 플러스 1. 그래서 x, y의 값을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x 더하기 y의 값을 찾아볼 텐데, 그럼 x는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다음에 더하기 y, y는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자, 동류항끼리 역시 계산해보면 x제곱 2x제곱 해서 3x제곱,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x 계산하면 플러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 0 해서 x 더하기 y를 간단하게 했을 때 계산하게 되면 누가 되느냐, 답은 3x제곱 플러스 2x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